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. 살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냈는데요. 최근에 저희 집 주변에 사시는 분 같은데 술 취해서 저희 집 창문 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겁니다.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그분이 노상방뇨 후 취해서 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했더니 되려 저한테 뭐라 하시면서 제 앞에서 다시 보란 듯이 성기를 노출하며 창문을 향해 노상방뇨를 하셨습니다. 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이후 그 아저씨가 앙심을 품고 저희 집 앞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거나 창문을 툭툭 치는 등 위협 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 한 번 신고했다가 더 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반지하가 보통 창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또 뭐 영화의 한 장면, 네, 기생충 영화나 저도. 이런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났었는데 대부분 뭐 이게 반지하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있어도 창문을 못 열 것 같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노상방뇨하면 화가 나잖아요. 그리고 좀 약간 이게 뭐 성폭행, 성추행 이런 것까지 좀 더해졌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. 그쵸. 사람이 사는 주거에다가 네. 거기다가 유일한 공기 순환할 수 있는 환기구인데. 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순환인 창문에다가 근데 술 취해서 그랬다 해도 이건 너무한 거죠? 노상방뇨를 해버리면 예. 창문의 기능을 못 하죠, 사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상방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네. 이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돼요. 네. 범칙금 5만 원 부과되고요. 네. 두 번째 과다노출죄도 있습니다.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그 공연화 그 공개된 장소에 공연화 성기나 네. 뭐 엉덩이든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네.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사람,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게 준다. 되면 과다노출죄로 범칙금 5만 원에 해당하는 거고요. 여기 더 나아가서 음란행위를 했다. 네. 음란행위라는 거 하는 것은 일반 보통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서 도덕적으로나 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그런 행위까지 갔으면 네. 이제 형법에 따른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놓다라고 하면 네. 공연 음란죄의 음란 행위까지 나아갔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이 갈릴 수 있을 네,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그렇군요. 그거는 좀 판단을 유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상방뇨하고 네. 과다노출로는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. 범칙금만 내고 또 끝날 수도 있겠. 너무 이게 좀 그쵸, 너무 약하니까. 약하죠. 예. 네, 약하죠.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자, 근데 이후에 뭐 앙심을 품고 술김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집 주변에서 위협 행위를 또 하기도 합니다. 지금 뭐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뭐까지는 잘 위협 행위, 창문을 툭툭 치는 등 위협 행위가 있었고 쓰레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?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영화 기생충 좀 바로 생각이 났었는데, 나죠? 바로 예. 생각이 났는데 참 이게 법에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해당 사항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아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상방뇨, 과다노출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속적으로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뭐 불안감조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를 우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.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 체포요?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겠죠. 최소한 예. 그곳에서 뭐 유치장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뭐 조사를 네.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그 부분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협박이나 뭐 폭행죄 형태 쪽으로 좀 가볼 법은 한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서 좀 제지를 좀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.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이 꼭 직접적인 폭행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폭행을 하려고 하는 뭐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신고를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네, 정말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신고를 하는 게 낫다. 상습적으로 해서 협박이나 폭행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좀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반지하 창문이니까 뭐 길 가던 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창문을 파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이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도 되나요? 안 되겠죠. 안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예. 관리를 안 해갖고 깨졌으면 모를까 이것처럼 뭐 제3자가 와서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인해서 한 것을 갖다가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범인을 못 잡으면 그러면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본인이 해야 해야 되는 될 것 거예요? 같습니다. 네.
안타깝네요. 이거 좀 네.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된 이 상담자 분께서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빨리 받고 뭐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? 뭐 안타깝지만 이게 신변 위협의 문제하고 예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지 이게 않습니다. 또 따로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혀 관련이 없어서 보증금 뭐 관련 없이 손해 없이 뭐 집을 빼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. 계약 기간까지 있어야 네, 된다. 물론 네. 임대인이 뭐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예. 뭐 손해 없이 뺄 수 있겠죠. 임대인과의 그렇군요. 문제입니다. 그거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